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모르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개운하지 못하며 하는 일마다 꼬이는 듯한 불운한 느낌에 사로잡힌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이러한 불쾌하고 부정적인 경험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편안해야 할 공간인 안방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옛 어른들이 늘 강조하셨듯이 집안이 평안하고 화목해야 만사가 순조롭게 풀린다고 했습니다. 특히 집의 가장 깊숙하고 개인적인 공간인 안방의 기운은 우리의 건강, 심리, 그리고 재물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안방에 두면 안 되는 것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부자로 가는 풍수 시작. 첫 번째로 안방에서 치워야 할 것은 바로 세워놓는 옷걸이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물건처럼 느껴지시겠지만 풍수지리에서는 세워놓는 옷걸이를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이 안방으로 유입되는 통로로 간주합니다. 외출 시 입었던 옷들 또는 한 번 입고 벗어둔 옷들을 그대로 옷걸이에 걸어두면 그 옷에 묻어있던 외부의 탁하고 오염된 기운들이 안방에 머물게 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처럼 옷은 우리 몸을 감싸고 보호하며 우리의 기운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관리가 소홀하거나 잘못된 위치에 두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기운이 묻어있는 옷들이 휴식을 취해야 할 안방에 계속 머물게 되면 안방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나를, 그리고 우리 집을 가난의 기운이 스며드는 공간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어지럽게 걸려있는 옷들은 시각적인 혼란을 주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무의식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듯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옷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옷장 안에 깔끔하게 보관하거나 최소한 잠자는 동안에는 눈에 띄지 않게 가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옷장 문을 닫아두는 것만으로도 외부의 기운이 안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곧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지키는 것이죠. 깔끔하게 정돈된 옷장은 우리의 마음에도 안정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안방에서 과감히 치워야 할 것은 바로 화려한 침대 커버입니다. 알록달록하고 강렬한 색채, 복잡하고 화려한 무늬의 침대 커버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지만 안방의 행복한 기운을 위해서는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풍수에서는 화려한 침대 커버가 부부 사이의 불화를 일으키고 기운의 불안정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잔잔한 물결이 고요함을 만들듯이 침실은 평온하고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풍수지리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너무 강렬한 색상이나 복잡한 무늬는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긴장감을 불러오며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흥분을 유발하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색채가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공간에서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색상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안방의 침대 커버는 무색무취에 가까운 단색, 예를 들어 흰색, 베이지색, 연한 회색 혹은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색상들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어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선물할 것입니다. 색이 고와야 마음도 곱다는 우리 조상들의 옛말처럼 침실의 색깔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드럽고 차분한 색상의 침구는 안방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고 부부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잠자리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중요한 곳이므로 항상 청결하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너무 과한 장식품입니다. 안방의 단순함이 좋은 기운을 부른다는 말도 있듯이 너무나도 많은 인형들, 빼곡하게 걸린 액자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소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면 이는 시각적으로 산만함을 넘어 좋은 기운의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집안이 번잡하면 마음도 번잡하다는 옛말이 이 상황에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마저 산란하게 만들고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게 합니다. 특히 머리맡이나 침대 위 선반에 크고 작은 장들이 잔뜩 놓여 있다면 잠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불안감을 느껴 나쁜 기운이 스며들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과도한 시각적 자극이 뇌를 쉬지 못하게 하고 이는 곧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안방은 평온함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몇 가지의 간결하고 아름다운 소품만으로 꾸미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용으로서 채워진다는 동양의 지혜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낼 때 비로소 재물운 가득한 좋은 기운들이 안방에 가득 찰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 물건은 바로 거울입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에서 거울은 단순히 사물을 비추는 도구가 아닙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고 때로는 증폭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해석됩니다. 특히 침대와 마주보는 위치에 큰 거울이 있다면 잠자는 동안 우리의 몸에서 발산되는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고스란히 반사하여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잠을 자도 제대로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하고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기 어렵게 됩니다. 게다가 밤에 거울을 보면 귀신을 본다는 다소 섬뜩하게 들리는 옛말도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해석해보면 밤중에 어두운 방에서 잠결에 흐릿하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 숙면을 방해받거나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부 침실에 거울이 침대를 직접적으로 비추는 경우 바람기를 불러오거나 부부간의 불화를 조장할 수 있다. 오랜 속설까지 존재합니다. 이는 잠자는 동안 거울 속에 자신 또는 배우자의 모습이 마치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무의식적으로 혼란을 주거나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안방에 거울을 두어야 한다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두꺼운 천이나 덮개로 가려두어 기운의 반사를 막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침대에 누웠을 때 거울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위치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자기기들입니다. 스마트폰, TV,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끊임없이 전파를 뿜어내는 와이파이 공유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한 필수품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방만큼은 이러한 전자기기들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방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는 음의 기운이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고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해야 할 곳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자기기들은 강력한 전자파를 끊임없이 방출하며 양의 기운을 과도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는 밤이 깊어지면 모든 것이 고요하고 잠잠해져야 한다는 자연의 이치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과학적으로도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사용하는 습관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방해하여 숙면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이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되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러한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으면 단순히 잠을 설치는 것을 넘어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집중력 감소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의 명언처럼 숙면은 우리 삶의 질과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잠들기 최소 한두 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가능하다면 안방 밖의 다른 공간에 두거나 전원을 완전히 꺼두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침실은 오로지 편안한 휴식과 숙면을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자로 가는 풍수. 다음으로 시든 식물 또는 마른 꽃입니다. 생기 넘치는 푸른 화분은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지만 이미 시들시들해진 식물이나 아름다웠던 모습 그대로 말라버린 드라이 플라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시든 식물이나 마른 꽃을 죽음, 쇠퇴, 그리고 정체된 에너지를 상징하는 강력한 음기로 간주합니다. 마른 풀은 불씨를 품고 있다는 우리 옛 속담처럼 이러한 죽은 기운들이 집안의 생기를 빼앗아가고 좋은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며 흉한 기운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안방은 내일을 위한 기운을 회복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공간인데, 이곳에 흉하고 나쁜 기운이 가득하다면 그 기운들로 인해 다음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집안에 시든 꽃이나 마른 꽃을 두면 부부간의 불화, 심지어는 불륜이나 배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시든 꽃이 주는 퇴색된 기운이 부부관계의 활력을 앗아가고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측면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시각적으로 시들고 죽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보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우울감, 무기력감 또는 상실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른 꽃은 먼지를 많이 품고 있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날카롭거나 뾰족한 물건입니다. 가위, 바늘, 칼 같은 도구들은 물론이고 뜻이 뾰족한 조각상이나 장식들도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이러한 날카로운 물건들을 긴장, 갈등, 그리고 날카로운 기운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뾰족한 것은 시비를 부른다는 말처럼 이러한 물건들은 되도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침대 주변에는 절대 두지 마십시오. 침대는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무방비 상태인 잠자는 동안 우리를 보호해주고 나쁜 기운들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좋은 기운들을 스며들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날카로운 형태의 물건들은 무의식적으로 공격성이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안방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편안한 기운이 감돌아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가구나 소품을 고를 때도 모서리가 둥글고 부드러운 형태를 선택하여 안정감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옛말처럼 안방은 부드러운 기운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방에 두어서는 안 될 물건은 바로 업무 또는 운동 관련 물건입니다. 일터와 휴식 공간은 철저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풍수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실내용 자전거, 러닝머신 같은 운동기구들, 혹은 책상과 업무 서류들, 노트북 등은 휴식을 취해야 할 안방의 긴장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일에 대한 압박감을 끌어들입니다.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한다는 우리 조상들의 현명한 가르침처럼 안방은 온전히 우리 몸과 마음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으로만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물건들이 안방에 있으면 정신이 산만해져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힘들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안방을 업무 공간의 연장선으로 만들거나 운동기구를 두게 되면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뇌는 완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만성적인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는 서재나 작업 공간에서, 운동은 거실이나 전용 운동 공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방은 그저 온전한 쉼을 위한 성역이어야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안방이라는 공간의 목적에 맞는 물건들로만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벽에 너무 많은 장식입니다. 시계, 액자, 그림 등 벽에 무언가를 많이 걸어두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허전한 벽을 채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안방만큼은 여백의 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벽에 못 자국을 너무 많이 내는 것이 자녀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는 벽에 너무 많은 구멍을 내므로써 집의 기운이 분산되고 안정감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액자나 그림은 시각적인 피로감을 유발하고 안방의 기운을 산만하게 만들어 휴식을 방해합니다. 특히 부부 침실에는 부부 사진 외에 다른 인물 사진이나 과도한 풍경화 등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선이 가는 곳에 에너지가 모인다는 풍수 원리에 따라 침실은 오로지 안정과 편안한 휴식에 집중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벽이 너무 복잡하게 꾸며져 있으면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느라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이는 곧 집중력 저하와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을수록 좋다는 미니멀리즘의 지혜를 안방에 적용하여 불필요한 시각적 자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여백이 있는 벽은 우리의 마음에도 평화로움을 선사하고 안정감을 주어 숙면을 돕습니다.
단 하나의 의미 있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충분히 벽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단정한 벽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단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집은 사람을 닮고 사람은 집을 닮는다는 말처럼 우리의 소중한 공간인 나의 집, 특히나 가장 사적인 안방의 환경이 우리의 건강, 심리,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음날의 나의 모습이 좋은 기운으로 가득한 모습일지, 아니면 흉하고 나쁜 기운으로 가득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안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이 중에 해당하는 물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늘 당장 치우거나 적절한 위치로 옮겨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도록 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다라는 명언처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해서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안방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로 가는 풍수 끝.